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 기능부터 같이 해볼 거고요.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잠깐 녹화 끄고 기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기능, 회원 관련된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USR 아티클 컨트롤러에 이런 기능들을 그냥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컨트롤러를 굳이 나누지 않아도 할 수는 있어요, 다. 왜? 결과적으로 요청 주소만 바뀌면 이것만 겹치지 않으면 메서드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티클 컨트롤러에다가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멤버로 갈아 끼워도 기능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뭐 이제 아티클 서비스가 아니라 멤버 서비스로 바뀌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왔다면 아티클 서비스에 그냥 이어서 가야겠죠? 굳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기능이라고 하는 그 기능의 어느 정도 큰 틀을 잡고 봤을 때 유사한 관련 있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능들끼리 좀 나눠서 관리를 했을 때 이 웹이라고 하는 건 유지 보수가 편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도 나누고 처음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진행할 때야 아티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대용이랑 멤버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대용 이 둘을 완벽하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역할을 나눴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스트가 DAO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접근하기 위해 컨테이너라고 하는 창구 개념도 사용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냥 연결을 해서 쿼리만 날리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에요. 꼭 해야만 한다까지 그러니까 꼭 하지 않으면 기능 로직 구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멤버 컨트롤러 만들고 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구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멤버 컨트롤러 일단 만들어 주고 패키지는 컨트롤러 그냥 두면 되겠죠. 자, 이 녀석한테 필수로 필요한 거 이제 이런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내면 스프링부트부터는 어노테이션부터 생각하세요. 그거는 잠깐 놓치고 지나가면 까먹거든요. 까먹으면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기능이 안 돼요. 왜 안 되지?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클래스를 새로 만들었으면 어노테이션부터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거 크게 고민하고 싶지 않으면요. 클래스를 이렇게 새로 만들지 마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사실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 지우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티클 컨트롤러 그냥 복사해요. 그리고 붙여넣기 해요. 이름 바꾸라고 하죠. 여기서 멤버로 바꿉니다. 그럼 USR 멤버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가 내용은 아티클 컨트롤러랑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거 두 라이트 하나 빼고 나머지를 지울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 지금 두 조인 만들 거니까. 회원가입과 유사한 기능은 글쓰기 기능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네 번째 반복을 하면서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는 당연히 컨트롤러가 나왔으면 멤버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멤버 서비스 필요하겠죠. 그럼 지금 아티클 서비스 들어가 있는데 이거 멤버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변수 이름도 당연히 상황에 맞게끔 바꾸니까 그러면 이 녀석으로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생성자까지 클래스 이름 그냥 따라오니까 이건 안 바꾸셔도 되고 잘 바뀌어 있죠 이미. 자, 저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 주석 걸어 놓을 겁니다. 어차피 유사한 거 써야 돼요. 그리고 얘만 좀 먼저 바꿔줄까요? 요청 들어오는 거. 이름도 두 라이트가 아니라 두 조인으로. 리턴 타입 일단 신경 쓰지 마요. 여기까지. 자, 이러면 필수로 필요한 어노테이션 이미 달려 있고요. 생성자 어차피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멤버도 서비스가 필요할 거니까. 의존성 주입 받아야 되잖아요. 생성자 주입해야죠. 필요한 거. 변수 당연히 생성자 주입하려면 필요하고. 메서드 URL 요청 받아들이려면 필요하고. 어차피 우리가 거기서 거기인 기능들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면
굳이 직접 타이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잠깐 녹화를 멈추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만들어 나가는 코드를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프로세스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건 계속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코드는 못 써도 돼요. 왜? 복사하면 되니까. 근데 흐름 이해가 안 되면 뭘 복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기능에 어떠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프로세스를 코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조인, 회원 가입이죠. 글쓰기 기능과 다를 게 있어요? 인서트 컬이 날려야 되는 거 동일하고요. 다른 거라고 한다면 테이블, 이름, 아티클이냐 멤버냐. 그리고 실제로 추가 인설트를 해야 되는 그 데이터들. 그거 말고 나머지 다 똑같지 않나요? 파라미터로 받아야 되고 받아온 거 DB 서비스로 넘겨서 DAO 줘야 되고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타이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져와서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CRUD를 제외하고 어떠한 기능을 만들려고 해도요. 뭔가 좀 획기적인 기능을 만들려고 해도 구글링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거에 맞게끔 수정하는 작업을 제일 많이 해요.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코드를 하나하나 짜내려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저도 그렇게 개발 안 해요. 이 흐름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어떠한 글을 보고 이걸 따라하려고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와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예 상황과 이 글을 쓴 작성자랑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약간 차이가 있겠구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걸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판단한 다음에는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을 내 환경에 맞게끔 고쳐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고쳐나가는 과정에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좀 심도 있는 이해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건 추후의 문제고. 항상 그렇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코드 짜자작 써내려가는 거 웹 개발 그렇게 안 해요, 절대. 이 컨트롤러 초기에 만들어 나간 이런 과정도 이거 지금 처음 접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회사 가면 실제로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구조랑 거의 똑같은 구조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에서 가져오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또 하면 돼요. 그리고 가져온 뒤에 내 상황에 맞게 또 바꾸면 되죠. 개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코드는 못 써도 돼요. 흐름 이해 거기에만 진짜 온 신경을 다 쏟아보세요. 이거 막상 흐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일단 컨트롤러는 만들었어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로직 생각하기 전에 필요한 거 먼저 세팅을 좀 하고 갈게요. 이제는 그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도 좋겠지만 이미 뭐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멤버 서비스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복사할 거예요. 직접 클래스 안 만들어요. 아티클 서비스를 복사해서 멤버 서비스로 이름 바꿔줄 거고요. 들어가서 상태 봅니다. 내가 건드려야 될 게 뭔가. 자, 아티클 DAO. 멤버 서비스인데 아티클 DAO한테 요청 보낼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멤버 DAO로 바뀌어야겠네요. 그죠? 어쨌든 쿼리를 날려야 된다는 얘기는 DAO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의존성 주입을 위해서 수정이 돼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 뺄게요. 라이트 아티클. 이거 두 라이트에서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get article by id. 이거 필요하지 않나요? 이거 왜 필요해요? USR 아티클 컨트롤러에 보시면은 우리가 get last insert id라는 쿼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직전에 추가된 PK 번호 알아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와서 화면에 지금 게시물 쓴 거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도 방금 가입된 회원 객체를 보여주기였으니까 필요하겠네요. 비슷한 게. 그럼 그냥 둡니다. 두는데 상황에 맞게 이름만 바꿀 거예요. get 아티클이 아니라 get 멤버겠죠? 멤버 바이 아이디. 그리고 PK는 당연히 아이디 가져다가 할 거니까 아이디로 그냥 두면 되고. 그다음 modify 아티클 이런 건 필요 없죠. delete 필요 없고요. get 필요 없고 얘는 필요하겠네요. 살려둡니다. 예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할 게 무엇인가. 만약에 이걸 완벽하게 예상하지 못하고 지웠는데 상황상 필요해졌다. 만들면 되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아직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예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본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주까지 예상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건 만들면 되고 필요하지 않았던 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남겼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필요하네? 그때 가서 지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DAO 바로 만들어 볼까요? DAO도 직접 안 만들고 바로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면 참 좋은 게 지금 DAO 같은 경우는 매퍼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야 되고 이 어노테이션을 쓸 거면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초반에 그냥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왜 안 되지 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면 그걸 신경 쓸 필요가 딱히 없다라는 거. 그리고 write article이랑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delete도 빼버리고 얘도 필요 없고 이렇게 살려놓을게요. 쿼리는 이제 손을 좀 봐줘야겠죠?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로 가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었는데 임포트 당연히 해줘야 되고 임포트 하면서 상태를 봤을 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 얘죠? 리턴이 없어서 뭐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리턴 널 해서 에러만 안 나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다 고친 게 아니었죠? 우리 이것도 고쳐야 돼요. 네?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결과적으로 성공 다 하고 나면 회원 가입된 회원 객체 보여줄 건데 얘는 게시물 객체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당연히 멤버로 바꿔줘야겠죠. 근데 멤버가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만들어줘야겠죠. 이것도 직접 타이핑 안 합니다. 멤버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내용들만 좀 맞게끔 수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맞게끔 좀 수정을 해볼까요? 여기 로그인 아이디, 여기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또 뭐 필요할까요? 어스 레벨.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런 변수명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컬럼명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바티스가 데이터를 여기다 알아서 가져오는 상황이었으니까 컬럼명과 동일 아니면 우리가 쿼리를 조회할 때 사용할 별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지어줘야겠죠. 그러면 ID, 패스워드, 어스레벨, 네임, 닉네임, 셀폰, 이메일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두 개도 일단 해줄까요? 그냥 있는 거 다 해주죠. 일단은 안 쓰더라도 target, string, name, nickname, cell, phone num, 이메일, cell, status, cell, date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거는 자바 쪽에서는 필요가 없는 변수였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에스터리스크로 조회를 해왔을 때는 데이터가 너무 오겠지만 막상 자바에선 쓸데가 없네? 라고 느껴지면 여기서 변수 그냥 없애버리면 되니까. 아니면 반대로 없애놓고 하다가 필요하네? 그럼 그때 만들어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거 하나 변수 더 있다고 막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멤버라고 하는 VO 객체를 만들어 냈죠. 그럼 이제 멤버 타입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임포트 해주고요. 임포트 할 때 멤버는 기존에 제공받는 거 있으니까 조심해서 본인이 만든 걸로 잘 골라주시고. 자, 서비스 쪽도 마찬가지죠. 이제 DAO로 이름 다 바꿔주고 write article이 아니라 얘는 그냥 do join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get member by id 이걸로 바꿔주고 여기 리턴 타입도 당연히 멤버로 바뀌어줘야겠죠? 이건 int 그냥 둬도 되고 얘도 그냥 둬도 되겠네요. 그럼 DAO에 가서 write article이 아니라 이거는 do join 그리고 멤버에 get member by id 그리고 last insert id 얘 같은 경우는 건드릴 게 따로 없죠? 어차피 동일한 효과로 사용을 할 거니까 이렇게만 해주고 임포트 하겠습니다. 여기를 안 바꿨군요. 여기도 임포트. 자, 이런 필요한 거는 얼추 다 만들었고 이제 실제로 사용만 하면 돼요. 멤버 서비스
가져와서 수조인 주소 풀고 이거 풀고 여기도 멤버 서비스 여기도 풀고 멤버 서비스에 get member by ID 이렇게 다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에러가 없죠? 문제는 진짜로 다 바꾼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필요한 작업들은 남았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 만들었고요. 파라미터로 처리하는 거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우린 타이틀과 바디를 입력받을 게 아니니까 이거 처리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인설트 쿼리도 아직 안 바꿨습니다. 쿼리는 신경을 한 번 더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 객체 보여주는 거 이거는 기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성에서 기능들만 확립이 되면 이건 문제가 없을 거니까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파라미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실제로 입력받아야 되는 데이터는 뭐죠? 사용자한테 직접 입력을 받을 거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닉네임, 셀폰 넘버, 이메일 이렇게 6개 아닌가요? 아이디는 자동 증가될 거고 이거 now 함수로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스레벨 디폴트 값으로 세팅되겠죠? 그 다음에 델 스테이터스 이것도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될 것이고 델 데이트 얘는 일단 널 들어가겠죠. 우리가 테이블 저번주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테이블 만드는 거는 다 설명을 했던 거니까 자, 그럼 6가지를 받게끔 요청에 넘겨주게끔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도조인 뒤에다가 로그인 아이디 어쩌고 또 앰퍼센트 써서 로그인 패스워드 어쩌고 이거죠? 그럼 이렇게 쌓여진 애들을 결국 여기서 받을 거니까 써주면 되겠네요.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그 다음에 이거는 복사를 좀 할까요? 1, 2, 3, 4, 5, 6 6개 네임 뒤에는 닉네임 그 다음에 셀폰 넘버 그 다음에 이메일 자, 그리고 이렇게 받아온 녀석들을 결국에 우리가 이쪽으로 다 넘기긴 해야 돼요. 그죠? 넘겨줄게요. 이렇게. 자, 그럼 부조인이라는 애는 실질적으로 그렇게끔 안 만들어져 있었는데 파라미터가 추가됐으니까 이제 체인지 파라미터, 체인지 메서드를 통해서 파라미터 추가하겠다. 그럼 여기 추가가 알아서 될 것이고. 근데 이제 타이틀과 바디라고 하는 애는 이미 칸이 뚫려 있어서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상황에 맞게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넘겨주면 되고요. 이렇게. 뒤에 이쪽도 마찬가지. 체인지 메서드 파라미터 바꿔주고, 이름 바꿔주고. 나머지 확인했는데 문제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사용해서 쿼리를 좀 수정해주면 되겠네요. insert into article이 아니라 member. 그리고 reg 데이트랑 update 데이트 그냥 둬도 될 거고, 여기는 로그인 아이디. 여기는 일단 네임으로 넣어놓고, 팩트가 어차피 활용할 거니까 여기다가 로그인 패스워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패스워드 자리에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네임이 여기 있었잖아. 제가 지금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오타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타가 나도 티가 안 나잖아요. 컨트롤러나 이런 데에서는 오타가 나서 제대로 못 찾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 컴파일 에러가. 혹은 우리가 요청에서 만약에 파라미터 세팅을 잘해서 넘겼는데 이런 거 하나 빠져 있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뭐라고 할 거잖아요. 거기서 체크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에러가 난 거는 이거 우리가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생각보다 이 파라미터를 타이핑하다가 오타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오타 날 일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일단 인서트 쿼리 완성. 그 다음에 여기 멤버에서 아이디로 해당 멤버를 조회해 온다. 얘는 건드릴 거 없고요. 자, 그러면 회원가입기는 끝난 거예요, 이거. 이제 데이터 요청 보낼 때 이 쿼리 스트링만 잘 세팅해서 넘겨주면 끝나요. 물론 아니다, 뭐 메시지는 지금 당장 보여주고 있는 게 보여주자고 안 했었으니까 그냥 객체 보여주고 끝내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끝났죠? 아, 근데 이것만 합시다. 아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두 조인을 그냥 썼는데 이름을 조금만 바꿀게요. 이름만 바꾸는 거니까. 뭐야? 아, 이걸 안 바꿨죠? 됐어. 이제 이런 거 이름을 지을 때에도 우리가 게시글 작성 기능에서 라이트 아티클 했으니까 회원가입도 조인 멤버 이런 식으로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나름의 통일성?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결국에 가독성은 좋아지니까 유추하기가 편해지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죠. 회원가입 기능은 완료가 됐고요. 이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 진행을 할 건데 로컬호스트의 USR 멤버의 두 조인입니다. 쿼리 스트링으로 로그인 아이디한테는 뭐 테스트 우리가 어제 테스트 1 넣어놨던 것 같은데 저번주에 로그인 패스워드 테스트 2 그 다음에 앰퍼센트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뒤에 네임 여기도 테스트 2 그냥 두고요. 닉네임 여기도 테스트 2 그냥 둘게요 일단. 그리고 셀폰넘 여기는 010 2 2 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메일 얘는 테스트 2 골뱅이 테스트 .co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다 세팅하고 쿼리 스트링으로 넣고 우리가 요청을 보낸다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메시지 같은 거 보여주는 거 없었으니까 그냥 지금 3번 회원이 이 시간과 이 날짜에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졌겠죠 당연히.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방금 넣은 데이터 문제가 없겠죠? 얘네들은 대시가 있었군요. 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이거 제가 직접 타이핑한 코드가 제 생각에는 100자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능 만들 때. 이름 조금 바꿔주고 이렇게 좀 수정하고 하는 거 다 합쳐봐야 100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능 하나 뚝딱이죠. 왜냐하면 이미 많이 했던 로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로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이렇게. 자, 여기다가 아이고, 이제 이거 추가하는 거 1도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부터 중복 체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로직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중복 체크 기능을 만들려면 뭐 어디서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 로그인 아이디라는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나 없나 갔다 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일단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죠? 자, DB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DAO한테 명령 전달이 한 번은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갔다 온 결과 문제가 있으면 이 아이디는 중복됐어. 너 이거 쓸 수 없어. 이미 사용 중이야. 보여주면 되고요. 만약에 중복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처럼 인설트 되게끔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컨트롤러 쪽에서 이걸 날리기 전에 이 요청이 실행되기 전에 왜? 이게 실행되면 인설트가 돼버릴 거니까 이게 되기 전에 이 자리에다가 DB를 한 번 더 갔다 오게끔 세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갔다 온 결과 그 값을 가지고 뭘 한다? 상황을 판단한다.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고요.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뒤에 이어질 로직을 분리시켜주면 되겠죠. 자, 하나 더. 만약에 갔다 왔어요. DB를 갔다 와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 봤더니 여기에 지금 진행이 되면 안 돼요. 중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이 아이디는 이미 중복됐어 라고 보여줘야죠. 화면에.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 지금 JSP로 일 넘기는 거 없고 알림창 같은 거 안 했으니까 그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만들었던 기능들 중에 이거랑 유사한 거 있었어요. 성공하면 객체를 보여줘야 되고 실패의 경우에는 화면에 메시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리턴을 멤버로 할 게 아니라 오브젝트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조건을 통해서 해당 문구를 리턴 시켜야겠죠. 리턴을 만나야 그 밑으로 코드가 진행이 안 될 것이고 여기서 끝날 거잖아요. 문구만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흐름을 다 설명드리고 있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릴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5분이니까 자 이제 화면 볼게요. 질문을 하나 받느라고 시간을 좀 더 드린 셈이 됐는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중복 체크 기능. 제가 전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프로세스 흐름을 쫙 한번 읊어드렸어요. 그 흐름대로 진짜 코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작성하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많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거랑 똑같은 로직을 우린 3번이나 완성을 시켜봤고 그 로직에서 지금 환경에 맞게끔 변화만 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조인 멤버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기 전에 얘가 실행되면 실제로 인서트 쿼리까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 결국에 이거 실행하는 거잖아요. 얘가 실행되기 전에 이 위에다가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갖다 왔을 때 그 결과를 뭔가를 남겨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멤버 서비스한테 get member by login id 라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하나 실행시킬 거예요. 파라미터는 로그인 아이디 줘야겠죠? 왜냐면 아이디를 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줄 겁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실행된 자리에 결국 어떠한 값을 남길 거예요. 저는 멤버 타입으로 멤버 객체 남겨버릴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멤버가 널이면 없는 거고 널이 아니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버릴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 왔었고요. 자, 메서드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겠죠. 크리에이트 메서드 해주고 이 녀석 멤버 DAO한테 똑같은 이름으로 이거 해줘 라고 넘길 겁니다. 자, 그 다음 DAO도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자, 얘는 결국 해야 되는 일이 조회예요. 조회. 셀렉트 쿼리를 날려야 된다는 거죠. 셀렉트 쿼리를 날릴 때 멤버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를 할 건데 조건에다가 이 로그인 아이디를 쓸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아이디 가지고 갔다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갔다 와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파라미터로 넘겨준 로그인 아이디가 존재한다면 이게 일치하는 애가 있었다면 셀렉트 결과로 어떠한 데이터 하나가 나오겠죠. 우리 지금 저번 주에 멤버 테이블 만들 때 로그인 아이디에다가 애초에 유니크까지 걸어놨어요. 절대로 중복된 데이터는 못 들어가는 컬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찾았다. 만약에 이 DAO에서 이걸로 데이터를 찾았다면 당연히 데이터는 한 줄이 나올 겁니다. 있으면 여러 줄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멤버로 아예 받아 버리는 거고 그럼 이 멤버가 서비스 쪽으로 넘어올 거고 그거 결국 컨트롤러가 받을 거니까 만약에 못 찾아서 데이터가 없었다면 널이 그냥 넘어올 거잖아요. 멤버가 데이터가 끼워 맞춰지지 못한 상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넘어왔다. 그럼 멤버는 결국 참조형 타입이니까 얘는 기본값 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멤버는 널 아니면 로그인 아이디가 일치하는 회원에 대한 멤버 정보가 들어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검증하면 돼요. 자, 만약에 멤버가 널이 아니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쵸. 이 우리가 입력했던 로그인 아이디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아이디가 일단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니까. 왜냐면 중복 로그인 체크니까. 그죠? 아이디 체크니까, 중복 체크니까. 그럼 우리가 널이 아니면이라고 했을 때가 존재하는 회원인 경우니까 가입을 못하게 막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먼저 막아야 되는 건 부정의 의미였어요. 긍정의 의미는 이 부정의 의미를 뚫고 내려갔을 때 밑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리턴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 해줄까요? 로그인 아이디 플러스 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려고 할 때 타입 가지고 뭐라고 할 거니까 이거 오브젝트로 바꿔준다. 오브젝트를 쓰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걸 쓰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커버 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자, 이러면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는 끝난 거예요. 로직 자체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 반복되는 로직을 우리가 이 변화된 구조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조인 요청이 들어와서 파라미터 세팅이 쫙 됐을 때 결국에 아이디 가지고 먼저 한번 갔다 올 거고요. 아이디가 중복된 게 있어버리면 이 if를 타겠죠. 그럼 리턴을 만났기 때문에 얘네 안 하고 끝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 돼서 얘를 안 했다. 그럼 밑으로 코드가 내려올 거니까 실제로 인설트 시켜버리고 아이디 가져와서 그걸로 회원 보여준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로직 구현한 겁니다. 바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 안에 멤버 테이블에는 어드민이라는 아이디,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만약에 이 두 조인 요청을 그대로 한 번 더 보낸다면 인설트가 안 되고 걸려서 이 아이디는 중복됐어 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죠. 자, 보내면 이미 사용 중이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이것까지가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 완료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메모장에 적어드린 것 중에서 이만큼도 했어요. 이제 이거 남았습니다. 파라미터로 받아온 데이터들의 널 검증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널 검증 왜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맞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값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테이블 만들 때부터 다 낱널 넣어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널 검증 제대로 안 하고 요청 보낼 때 파라미터 세팅에서 어디 갔어 너? 여기 있다.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나 빼먹었다? 그럼 무슨 일 벌어져요? 바로 에러 나죠. 이거 화이트 라벨 바로 에러. 왜? 낱널인데 데이터 안 줬잖아. 어떡할 거야? 네가 낱널이라고 해놓고 너를 주면 어떡해? 문제가 있겠죠. 실제로 서비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서비스할 때도 데이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문제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일단 이 에러 때문에 우리가 코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널 검증을 해야만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전에 JSP 아티클 매니저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화면 단에서 스크립트 쪽 검증도 했었고 뭐 서버 쪽 검증도 했었고 두 가지를 다 했는데 현재 우리는 화면 단 검증이랄 게 없죠. JSP한테 일을 넘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버 쪽에서 검증을 할 거예요, 그냥. 서버 쪽에서 검증한다라는 건 코드를 어디에 추가한다라는 거예요? 컨트롤러에서 그냥 검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왜 컨트롤러에서 해야 돼요? 이거 막 서비스로 넘어가면 안 되나요? 검증하는 거? 안 되지는 않아요. 서비스로 넘겨도 할 방법은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널 검증을 통해서 얘가 하려고 하는 일 자체는 받아온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냥 값만 확인해보고 너 널이야 널 아니야 물어보고 널이면 아이디 입력해 이런 식으로 요구할 거거든요. 비밀번호 입력 안 했어요. 널이죠. 그러면 너 비밀번호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거 필수야. 이렇게 메시지 보여줄 거예요. 특별한 기능이랄 게 없죠. 그래서 안 넘기고 그냥 컨트롤러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이런 사소한 것들도 서비스 쪽으로 넘기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고 있는 널 검증은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자, 그럼 널 검증 같은 경우는 코드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쪽에 있는 라인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19번부터 34번까지가 해당 메서드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메서드 안쪽에서 몇 번째 줄 정도에 들어가면 딱 좋겠다. 그렇죠. 22번. 왜? 우리가 하려는 기능들 하기 전에 먼저 검증하는 게 맞는 거니까. 아이디 중복 체크도 미리 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이 녀석이 널이 되면 검증하기 전에 아이디부터 입력해라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검증 계속 하면 돼요. 말이 널 검증 어려워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상 널 검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조건문으로 이거 널이야 아니야 물어보는 거고요. 널이야? 그러면 이거 문제 있네? 안 넘겨. 리턴으로 끝내버리고. 널 아니야? 그럼 넘기고. 이게 전부예요. 널 검증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른 로직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자, 그러면 따져볼게요. 로그인 아이디 얘가 널과 같으면 리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 우리가 널만 검증하면 돼요?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널만 검증하면 되나요? 뭘 또 검증해야 되죠? 공백 검증해야겠죠. 왜냐면 회원가입하는데 공백으로 회원가입을 했다? 그럼 우리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로그인 누르면 접속돼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계속 이런 검증을 같이 해왔었어요. 자,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검증은 하나 추가되겠네요? 뭐가 추가돼야 돼요? 길이 가지고 검증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겁니다. 그 공백 검증에 대한 거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검증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검증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은요. 이 이퀄 마크 두 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는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를 했을 때 값 비교냐 주소 비교냐의 개념이 다른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린 적 있나요? 예전에 equals라고 하는 스트링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거 써서 우리 명령어 같은 거 많이 나눴었죠. 이거를 써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안 드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상황이 나온 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거는 예제를 만들어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한 거니까 자바 스트링 equals equals와 같다라고 하는 이 연산자의 차이 이거는 예제를 보면 편하니까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로직이죠. str1, 2 둘 다 그냥 문자를 집어넣은 거고 3, 4 이 녀석들은 스트링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생성자에다 인자를 세팅하는 방식으로 문자열을 세팅한 거예요. 사실상 얘네 이 네 가지 다 테스트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냥 출력에 넣어보면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str이라고 하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리모컨 눌러서 이거 출력할래 하면은 그냥 테스트 보여줄 수 있어요. 다 똑같은 테스트거든요. 근데 str1과 str3를 좌변과 우변이 같아? 라고 물어보면 다르대요. 우리가 눈으로 콘솔에다가 찍었을 때 보이는 값은 같거든요. 근데 다르대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주소값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값만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 이 주소값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면 사실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메모리 영역 이것도 하나 말이 나온 김에 하죠. 간단하게만 자, 자바를 사용해서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짠다고 하면 이제 이 램이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JV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JVM 이거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을 통해서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녀석이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눠요. 이 램을 그냥 대충 실제 위치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대충 보면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 중에서 맨 꼭대기 쪽에 있는 녀석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스태틱 영역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가 스태틱을 사용한 변수나 메서드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애초에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메모리를 할당받고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고정된 위치에서 이 녀석들은 변하지 않아요, 위치가.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여기저기서 클래스한테 바로 명령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공유 자원으로도 활용이 되는 거고, 이런 영역이 스태틱. 그리고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 번씩 짚어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저한테 자바를 안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 이 영역에서 이 힙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진짜 쉽게 이해하면 인스턴스 변수가 저장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스턴스 변수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역 변수. 그리고 이 스택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역 변수가 저장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물론 더 파고들면 할 얘기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가는 건데, 자, 이 힙이라는 영역에 생성된 인스턴스 변수에는 우리가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이거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메인 메서드 안쪽에다가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거 오랜만에 봤죠? 이 안쪽에다가 뭐 인트는 좀 그렇고 뭐 스트링 a new 스트링 했어요. 이거 그냥 스트링 객체 만든 거죠.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넘겨주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이 변수 만들었으니까 얘 어디 있어요? 이 영역 중에서. 제가 지금 지역 변수는 스택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a는 스택에 존재해요. 그러면 이 a한테 리모컨을 넘겨준 원형의 그 실제로 존재하는 원본 객체 있죠. 여기 뉴 스트링으로 만들어진 객체. 얘는 힙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a라는 녀석한테, 이 a라는 지역 변수 녀석한테 이 뉴 스트링으로 만들어진 객체의 주소를 참조하게 해주는 겁니다. 개념이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값과 그냥 쌍따옴표로 찍어낸 값이 순수한 값 비교가 아니라 주소값 비교가 돼버리면 우리가 생각한 결과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을 진짜 최대한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은 이해를 좀 해야 근본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들어가기엔 좀 너무 딥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는 얘는 순수한 값만 가지고 비교를 해요. 데이터 값. 주소? 알게 뭐야. 나는 니들이 갖고 있는 값 가지고만 같은지 다른지 볼 거야. 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실제로 이 개념이 아니었다면 equals라는 메서드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자바에 떡하니 같다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그 연산자를 쓰지 않고 메서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도 이 주소라고 하는 녀석이 생각보다 뭐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뭐 엄청 다이나믹하게 막 구성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보통 자바에서는 이 주소를 중요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주소라는 것도 나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짤 때 널 검증 말고 공백 검증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걸 그냥 이퀄스로 해도 돼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랑 사실상 같은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로그인 아이디의 랭스가 0이야. 로그인 아이디에다가 트립만 넣어놓으면 사실 진짜 공백을 의미하는 거죠. 이 검증이나 이 검증이나 똑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랭스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해왔죠. 왜냐하면 보통 이 검증만 따로 하기보다는 널 검증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널 검증에선 이퀄 마크 2개 쓸 건데 이쪽에서 이퀄스 쓰는 것보다 양쪽에 이퀄 마크 2개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나름의 통일성을 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상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편한 거 쓰셔도 돼요.
단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사용만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자,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 전 랭스 가지고 할 건데 일단 트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0이랑 같냐라고 한 이거랑 널이냐라고 하는 조건이랑 동시에 만족될 수 있어요? 널이면서 공백일 수 있어요? 이건 말 안 되죠. 공백과 널은 엄연히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공백은 데이터가 있는데 값이 빈 상황인 거고 널은 데이터가 없는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다른 거죠. 그럼 이 조건,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이 두 조건은 어떤 연산자로 묶여야 돼요? AND가 안 된다는 얘기죠.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5어로 엮여야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런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니까 잘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저는 이거를 이 방식으로 이렇게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이거 그냥 여기다가 트림 하나 넣어서 트림 한 결과의 랭스로 따져서 그냥 이렇게 검증하는 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CRUD 기능을 만들어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널 검증을 하겠어요. 그죠? 이거 지금 그 아티클 때에는 이 널 검증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뭐 라이트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안 했지만 회원가입부터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일 때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 널 검증, 공백 검증 해야겠죠. 입력값에 대한 검증.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조건에 이런 거 매번 추가해 주자니 번거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증하는 이 과정을 메서드로 뺄 거예요, 하나. 근데 이 멤버 컨트롤러에서만 쓸 게 아니니까 멤버 컨트롤러의 메서드로 빼는 게 아니라 아예 유틸이라고 하는 도구로 빼버릴 겁니다.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쓰게 될 거니까.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패키지는 demo.util이라고 지어줄 거고 클래스 이름은 util로 지어줄 겁니다. 자, 이 녀석한테는 별도의 어노테이션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우리가 자바 문법상 만들어 놓은 클래스일 뿐이고 스태틱으로 뭔가 메서드를 만들어 놔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노테이션 같은 건 굳이 스프링이 빈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애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 녀석한테 public static boolean empty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여기다가 4개 변수로 str 하나 받겠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안 나게 일단 널 넣어 놓고요. 네. 아, 널은 분리이 될 수 없죠. 펄스 넣어야죠. 네. 분리는 널이 안 되는 애니까 이렇게 에러만 안 나게 만들어 놓고요. 이 녀석 가지고 뭐 할 거냐면요. 이거 따져볼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util.empty 불러다 놓고 파라미터로 현재 검증하고자 하는 녀석을 넘길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시점으로 매개변수를 받아온다라는 거니까 현재 받아온 시점에서 str에 로그인 아이디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그 str 가지고 제가 이 검증을 나눠서 할 거예요. str은 널과 같아? 라고 물어볼 거고요. 널과 같아, 이거 문제 있어 라고 하면 true 리턴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분리 str.trim length 이 녀석의 길이가 0과 같으면 그 결과를 넣어놓고 a를 리턴하겠다 라고 해놓으면 결국 제가 a로 주고자 했던 결과는 뭐예요?
이 녀석. 우리가 사용자가 쿼리 스트링에 세팅한 파라미터를 이 자리로 넘겨 받아오는 거고요. 받아온 걸 가지고서 트림, 공백 제거했어요. 그리고 랭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0과 같대요. 그러면 이게 0과 진짜로 같으면 결과 뭐 남아요? true로 남죠. 그러면 A를 리턴하니까 결국 true로 리턴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str로 받아온 로그인 아이디가 공백이면 이 자리가 true가 리턴이 된다라는 거죠. 널일 때에도 true로 리턴하겠다. 그죠? 이 자리에 true가 남았다면 널 아니면 공백이란 얘기겠죠. 이렇게 검증을 할 겁니다. 자, 사실 이거는 여기다가 바로 넣을 거고, 사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이 과정은 아까 5어 연산자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로 묶어 놓는다고 해도 전혀 상관될 건 없어요. 전혀 상관될 건 없지만 이렇게 해놔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이렇게 해놨을 때 좋은 점은 조건을 하나씩 따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그냥 가독성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서 이러면 끝나요. 왜냐면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파라미터가 계속 바뀔 거니까 이거에 맞는 널이냐 공백이냐를 다 따져 주겠죠, 알아서. 그리고 이 메시지 부분만 바꿔준다면 널 검증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실제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이거 아까 전에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제거를 한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에러가 발생을 했던 건데, 자, 다시 한번 요청을 보낸다면 이름을 입력해라 잘 검증하고 있고요. 자, 어차피 이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빠뜨리지 않고 세팅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name 다시 채워 넣고 이런 거 채워 넣고 중간에 뭐 패스워드 같은 거를 공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는 남았는데 값이 비어있으면 이게 공백인 거죠? 여기. 이게 지금 쿼리 스트링이 길어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천천히 잘 보세요. 공백으로 넘긴다면 검증 잘 해주고 있고요. 널 검증, 공백 검증 둘 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복 체크는 아까 검사했으니까 따로 테스트 해볼 거 없고. 그러면 이 널 검증 다 통과해, 중복 검증 다 통과해, 그러면 실제로 인설트가 되면서 회원가입이 진행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util에다가 empty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널 검증을 편하게 하기 위한 메서드를 하나 분리를 시켜놨는데, 이 메서드로 검증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겠죠. 어떤 한계가 있어요? 얘로 검증할 때 느낄 수 있는 한계. 문자열밖에 검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파라미터를 문자열밖에 못 받게끔 해놨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인트 정수형 데이터는 널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스트링 타입 널 검증하듯이 가능할까요? 네. 말 그대로 정수잖아요. 정수에 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수형 데이터를 가지고 널 검증을 하는 방식은 좀 많이 다릅니다. 아예 별개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널 검증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찾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 상황을 거의 안 만듭니다. 정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부터 얘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따질 때 정수 가지고 할 때는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거나 뭐 리스트 같은 거 다룰 때요. 마이너스 1 넣거나 뭐 0 가지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상황이 나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문자열 파라미터를 받을 때 널 검증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이터 타입은 검증 못해요. 지금 이걸로는. 자, 그러면 아이디 중복 체크 플러스 널 검증하는 부분 제가 커밋도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